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엔트 형제입니다. 벌써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다 지나갔네요. 요즘 저는 이제 취미로 퇴근하고 나서 러닝을 좀 뛰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나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나이인데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살도 좀 찌고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서 집 주변 하천이나 이제 운동장 트랙들을 좀 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따로 뛰지는 못했고 저녁 먹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월요병이 심했었는데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는 월요일이 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장 시작한 이후에 내가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하루의 일이 괜히 막 열심히 하게 되고 기분 좋게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가끔 이제 주식창을 들여다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를 한번 보자면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었죠. 그거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전히 외국인들은 이제 10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도폭 자체는 이제 300억 원 수준으로 좀 대폭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기관들이 6천억 원을 순매수해주면서 시장 전체를 끌어올려 주었고요. 반면 개인들은 이제 5,700억 원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오늘 시장에서 제가 유난히 눈에 띄게 봤던 것은 이제 바로 LG화학 주가였습니다. LG화학이 약 11% 정도 급락하면서 시총이 7조 원이 증발했다고 해요. 이 주가를 보고 저도 이제 SDI 주가도 서둘러서 확인은 해봤죠. 오히려 3% 넘게 올랐더라고요. SDI는 저는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정리를 했던 주식인데 LG화학 대비 3%가 또 넘게 올라 이건 진짜 LG화학에 대한 개별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의 이런 급락은 제너럴 모터스의 이제 추가 리콜 결정 때문인데요. 지난달에 2017년에서 2019년형 이제 볼트 69,000여 대를 리콜하기로 한 데 이어서 올해까지 출고된 73,000여 대에 대한 이제 추가 리콜을 결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LG화학의 점유율이 점차 하락하고 배터리 마진이 이제 둔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LG화학의 기술력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배터리 양산 기술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점유율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급락하던 LG화학의 주가를 보고 제가 투자하고 있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바로 확인을 했습니다. 같은 2차전지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이제 급락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도 급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투자하고 있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주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주식을 보면서 정말 ETF라는 게 안전하고 꾸준하고 괜찮은 투자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2018년 9월 12일에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보시다시피 7,85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ETF가 투자하고 있는 구성 종목을 보면 SKC, 삼성 SDI, SKI 테크놀로지, LG화학,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등 이제 일부 대형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재 업체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보다는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에서 더 잘 간다고 할 수가 있죠. 최근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등이 2차전지 관련 소재업체 주식들로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이 ETF도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LG화학 같이 개별주가 급락하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ETF는 오늘 0.71%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ETF로 분산 투자한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ETF에서 에이지화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42% 정도 됩니다. 9.4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 10% 정도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삼성 SDI가 3.37% 올라주고 에코프로비엠이 5.6%, SK이노베이션이 2.15%, 솔브레인이 1.87% 등 올라주면서 여러 종목에서 상승 마감하며 큰 하락을 상쇄시켜서 제 계좌가 이제 녹아내리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이유로 ETF가 저에게 잘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에이지화학이나 아니면 혹은 단일 종목에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개별 종목에 대한 급등락은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혼자 마음 쓰고 끙끙 앓으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는 여러가지 2차전지 관련된 ETF 중에 제가 선택한 ETF입니다. 코덱스 2차전지 산업도 있고 타이거 KRX 2차전지 K뉴딜도 있고 이런 관련 ETF가 있는데 세부적인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를 선택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2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ETF는 제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두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5년 새에 10배가 성장했다고 해요. 근데 국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중국의 5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특히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시장의 핵심은 배터리라고 한 목소리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25년에 1,600억 달러, 약 175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슈퍼사이클이 예상되었던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1,490억 원이었는데 이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라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작은 이제 시작이고 전 세계에서도 배터리 시장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2030년까지 전체 생산되는 차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생산시키겠다고 하면서 전기차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도 가장 큰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종목이고 섹터이기도 하고요. 지금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LIT라는 ETF를 본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LIT ETF는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전반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에 상장된 ETF입니다.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리튬 채굴, 그다음에 재련 그런 기업들부터 부품 생산업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배터리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이죠. 이 ETF를 보면 2010년부터 약 10년간 횡보를 한 이후에 작년 7월 이후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추세가 과연 1, 2년 사이에 꺾여서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전기차의 수요와 그에 따른 배터리의 수요는 최소 2030년까지는 확실히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아나가려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연금저축 펀드로 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모아가고 있지만 일반 증권 계좌에서도 2차전지 관련 ETF를 모아가고 있어요. 이 ETF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산업을 보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친구들, 지인들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의 수익률로 온갖 유혹을 해올지라도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종목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더 큰 수익을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